Recording in progress. 그 고1 때도 외부 지문이 내신에서 들어와서 수업이 됐지만 시험을 치렀지만 음, 지금 고2 올라와서 외부 지문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반칙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학교에서 내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 재량이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은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어, 관련 문학 작품 문제를 줬을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엮여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 경우 건너뛰고 풀었잖아, 대체로. 건너뛰고 풀었잖아.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건너뛰고 풀 게 아니라 나름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내신 대비할 때 준 문제들 풀 때 내가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랑 연동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풀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능, 그러니까 선지를 학교 내신에서도 수능 문제로 나오는 선지를 흉내를 많이 낸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선지들을 보고 우리가 보는데 우리 문학작품 이게 지금 3학년 겁니다. 이게 2024년 9월이라고 써 있는데 2024학년도 2023년 9월에 시행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중에 고전 소설에 해당이 되고 제목은 수영 낭자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가장 원론적인 건 주어진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풀어가면서 기억 안 나는 건 지문 찾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선지의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기 박스 딸려 있는 이 선지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길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만큼은 이 선지의 적절성 유무를 따질 때 선지를 보고 바로 지문을 들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를 보고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떠올린 걸 지문에서 확인하러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 물론 보기 박스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본문을 읽었다 칩시다.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수경이 이렇게 말을 했나 봐. 자,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자,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 자, 이게 본문을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라고 나와. 그지? 근데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는 보기 박스를 보면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자,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항으로 모셔가. 그럼 연화궁은 어디? 모셔간다니까 수경과 부모가 만나는 장소. 그러면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가 만나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본문. 자, 이렇게 볼게. 이 부분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부분은 보기 박스에 있는 거.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으려면 작품에도 있고 보기 박스도 있지만 대응 관계가 맞아야 돼. 연화궁이 만남의 장소인가. 돌아가실 때 모셔간다고 했으니 수경과 부모는 거기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네. 이거는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앞에 구절만 분명하면요. 뒤는 틀 부분이 없어요. 납득돼?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가볼게. 요런 식으로 일단 뭐 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러겠지. 어떻게 되냐면 지문을 다 읽고 들어와서 이거를 판단할 때 1번 선지 보고 바로 지문 가서 확인하고 2번 선지 보고 바로 지문 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걸리는 걸 보러 가는 게 맞단 말이야. 물론 1번 선지가 맞는지 기억이 안 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보기 박스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선지만 보면 일단 적절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보여. 야,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세이브할 계획으로도. 그럼 2번 선지를 한번 또 가보는 거야. 2번 선지 봐봐. 자, 수경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데에서 수경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품 안에 있는 거겠죠.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작가가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 자, 그러면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부분의 내용과 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일단 의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납득되죠? 그럴 때 한번 봐봐. 일단 수경과 성군은 부부여야 돼요. 이해되죠? 이 선지가 맞다면. 맞다고 가정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둘이 부부구나. 한 번 더 가볼게. 천궁으로 갑시다. 올라가자는 거. 둘은 이제 천궁으로 갈 건가 봐. 근데 천궁이 천상이어야 되고, 천상이 어떤 곳이어야 돼?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어야지만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천궁, 천상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인지를 지문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보기 박스에서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그거 그대로 따왔네요. 그리고 천상은 작동하지 않는 곳이네요. 거기에 보냈대요. 작가가 수경 부부를. 그래서 이 선지는요. 수경과 성군이 부부이기만 하면 그대로 적절합니다. 납득되죠?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고 느리게 확인하는 거지. 실제로는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거지. 자, 3번 선지 더 가볼게.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가 엎드리는 데에서 말하는 데에서 고하다. 승철이는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 수경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낸 것. 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잘 섬기는 것. 그 다음,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서 말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경 부부가 요 대목을 보면 요 대목이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 같아. 이해되지? 그냥 냉정하게 떠나지 않고 위로하면서 엎드려 말하는 거지. 부모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모습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보기 박스에 승천을 망설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승천을 망설이는 내용은 요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고 망설이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를 잘 모시고 싶어서 망설이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망설이는 모습이 있는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이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죠. 1, 2번 선지에 비해서. 3번 선지부터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 따옴표 친 부분을 찾아 들어가.
다음 패치 부분 다시 찾아가 볼게.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자, 어디서부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기서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대목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읽어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선군과 낭자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 말하길. 그럼 선군과 낭자가 누굴까요? 뒤에 선지에 이 선군과 낭자는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수경 남자. 이 낭자는 누구겠어요? 수경. 수경. 성군 보세요. 2번 선지가 만약에 적절하다면 2번 선지가 적절하면 수경과 성군이 수경 부부입니다. 이걸로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수경 부부. 그럼 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읽었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급해서 부분적으로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부모를 여기가 수경 부부. 부모를 위하여 나오더래. 소자 등은 저희들은 세상과의 인연이 다하였기에 인연이 끝나서 오늘 하직합니다. 하직이 뭐예요? 작별합니다. 이별합니다. 하고 인하여는 고전술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해석. 하여 하직 인사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향을 안고 구름에 쌓여 올라가는지라. 어디로 올라가요? 천궁에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인사하고 올라가는 것까지. 망설이는 부분 있습니까? 망설이는 부분 없죠. 저희 오늘 가요. 평안하게 지내세요. 하고 하나씩 안고 올라갑니다. 한림이 누구예요? 선군입니다. 낭자는 수경이고요. 사람을 안고 가네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식들이에요. 원래 이것은 알지만. 그런데 작별 인사하는 이 장면에서 어때요? 올라갈 때 망설이는 부분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 없죠? 올라갑니다. 갈게요. 인사하고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안고 바로 올라가죠. 망설이는 부분 있어요?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당시 정답률 이거 낮았습니다. 보기 박스 있는 문제. 여기 부분이 틀려요. 이해됐니? 자, 이것도 부분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부분 읽었으면 A만 가지고 속가내보는 거죠. B 부분 읽었으면 나머지 속가보는 거고요. 답이 안 나왔으면. 확인해 볼게. 있는 그대로 잘 읽는 겁니다. 소설 전체를 읽고 싶지만 자, A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헷갈리면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최소한 앞에서부터 읽어보죠. 가보죠.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를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밤낮으로 내려와 노복은 하인들이에요. 노비들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누가 쓴 편지? 성군이 쓴 편지겠죠.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붙인 편지. 편지를 두 통 썼습니다.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봐요. 그럼 상공이 누구예요? 성군의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보지. 이해됐어? 자, 인물관계 이렇습니다.
최소한 상공과 상공은 남자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그 아내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선군이 태어난 거고요. 뒷내용을 봤지만 선군은 수경낭자와 혼인을 한 거죠. 수경낭자의 부모는 누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돼? 자, 상공이 부모예요. 가보죠.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탈이 없이 잘 있습니다. 또한 천은 임금의 은혜란 뜻이에요. 하늘의 은혜로 되지만 임금의 천자의 은혜를 입어 이번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로서 들어가 도문하니 귀가 귀향이라고 할까? 귀향 아니 복귀라고 쓸까요? 뒤에 어휘풀이 있습니다. 가문으로 복귀하니 날짜는 이번 달 망일 15일 이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여기까지 읽었죠? 읽자마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읽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도 됩니다. 보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느니가 누구죠? 부모였고요. 자신은 성군이었습니다. 선후관계 잘 따지세요. 안부와 안부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선후관계가 있어요. 뭐부터 얘기해? 저는 잘 지내요. 부모님께 건강하세요.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돼. 맞지? 보면 어때? 뭐부터 얘기했어? 부모님 잘 지내시는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자기 잘 지낸다고 얘기하자. 적절해요? 내 안부를 뒤에 전달해 물었고 받는 이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죠? 1번은 적절하지 않는 거죠. 4번 봅시다. A.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야 한다. 자, 집중해 봅시다. 자,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때 자신은 선군. 저 하고 싶은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받느니 A에서는 누구예요? A에서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라고 감사해야 돼요. A 들어가 보죠. 이번에 급 장원급제에서 성공했어. 그리고 돌아가요. 이해됐니? 원하는 바를 이루었음을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덕분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덕분에 건강하다는 건 건강한 게 덕분에 건강하다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게 부모님 덕분이라고 얘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낚였어요. 선지를 잘 보세요. 선지를. 그 공이 뭡니까? 네, 봐봐. 그 공이 뭐예요? 뜻한 바를 이루었음의 공. 그러면 자기 뭐 했어요? A에서 성군 장원급제 했죠. 장원급제한 그 덕이 누구 때문이다? 이 선지가 맞으려면 부모님 덕분이다라고 얘기해야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A. 그런데 맞죠? 틀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 이거 틀립니다. 4번 선지. 5번. A는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누가 같이 있어? 아, 그래? 저희랑 자, 내가 지금 선지 찾는 거 이해되겠어?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있는 그대로. 그럴 때 대충 글자만 보고 바로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따지란 말이야. 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만 집중해.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럼 받는 이는 부모란 말이야. 부모님 저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고생했으면 알아주길 바란다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 있나요? A에 어디도 없습니다. 잔치 준비나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죠. A 때문에. 그럼 B 때문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B 부분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럴 겁니다. 편지를 읽는다. 이 두 번째 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쓴 거야? 낭자한테 쓴 겁니다. 성군이. 가보죠. 낭자께 문안을 전하니, 문안 인사를 하니, 애정을 담은 편지 한 장 올립니다, 제가.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나 떨어져 있는 바람에 가려졌기 때문에, 천리나 되는 거리로 가려졌기 때문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나. 너무 그리워. 요새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빛깔이 달라, 날로 변합니다. 무슨 그림을 줬나 봐. 수경낭자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인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창가의 등불 아래 수심, 근심 하며 잠들지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급제하여 당신 덕분에 이 몸이 영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였으리. 무슨 뜻이야? 낭자의 마음에 들지 않겠느냐. 낭자가 뜻한데 딱 들어맞았겠지. 바라는 대로 됐지 않았겠느냐.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귀한 몸을 옥체 귀한 몸을 잘 건강히 보존하여 있고 내려가 반갑게 만납시다. 근데 그걸 B의 내용이에요.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수경이죠. 낭자.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당장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 만나고 싶다 어딨어? 여기? 어.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지. 이해됐니?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자, 답은 2번.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 그러면 편지 안에 뭐야? 편지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서 혹시 병든 것 아닌가. 근데 알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지. 그런지 아닌지.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말이 안 됩니다. 답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만 골라지진 않고 속가내가지고 답이 골라지죠. 여기까지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실제로는 읽어야 돼요. 잠깐만 이거 소설이지? 자 이게 실전이라 칩시다. 어떻게 풀 거야? 이런 순서로 풉니다. 보기 박스 한번 보기. 먼저. 자, 중간에 소설이 있을 때 중간에 줄거리가 있는지 보세요. 아 줄거리가 있네. 줄거리 먼저 보기. 그래서 인물관계나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읽기. 그랬을 때 더 빨리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면 어디까지? 그래서 줄거리까지만 읽고 이런 중간 정도까지만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면. 정상적인 건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내 얘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잘 보면 되고 어떻게 읽어줘? 소설을? 지금 몇 시니? 6시 시작했죠, 우리? 네. 일단 그렇고
나머지도 읽어주고는 싶은데 나머진 여러분들이 읽고 풀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읽고 풀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 내용 일치 아니에요? 다 내용 일치예요. 근데 국어 쪽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은 이 고전 소설을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단어가 어려워서. 옛날 말투여고 옛날 말이어서. 일단 이거는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마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지문 볼까요? 현대시 그리고 수필까지 포함된 갈래복합 지문입니다. 당시에 요게 연계됐었어요. EBS에 들어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좀 전에 수경낭자전도 EBS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읽기 되게 편했겠지. 그지? 쌤 그러면 수트이나 수학에 있던 게 그대로 통째로 연계돼요? 시는 현대시는 통째로 연계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고전 시가의 경우 대단히 긴 거, 관동별곡 있지. 그렇게 대단히 긴 경우는 일부만 실리거든. 일부만 EBS에서 실리는데 그걸 연계로 낼 땐 안 실려 있는 부분 일부 따와가지고 연동시켜가지고 냅니다. 이해되죠? 소설은 워낙 기니까 일부 읽은 장면, EBS에 들어있는 장면 일부 주고 안 실려 있는 장면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연계시킵니다. 이해됐니? 그래도 EBS에서 한번 봤던 게 인물들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읽는 건 그래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고3 올라가게 되면 고3 때 수능을 대비해서는 EBS 문학만큼은 무조건 봐야 돼요. 50%가 연계니까 6개 작품이 나오는데 수능에서 6개 작품이 나오는데 그중에 3작품은 연동돼서 연계돼서. 이해됐니?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소설은 어떻게 한다? EBS에서 공부하고 나서 뭐해? 뒤에 줄거리 같은 거 찾아보고 해설 보면 줄거리는 있거든. 줄거리도 마저 읽고 대비하는 겁니다. 자, 현대시 들어갈 건데 당연히 보기 박스를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 23번 문제 보기 박스 있고요. 27번 문제 보기 박스 있는데 자, 이거 하나씩. 안 오는데. 당연히 와야지. 아니, 너는 줌으로 접속하고 있다고 어떻게 온 거야? 저는 7시인 줄 알았습니다. 유진이 들어왔네. 근데 이거 시간표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영원 쌤이 이쪽 시간표 조정하는 게 얘가 나와가지고 영원 쌤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일부 조정을 했어. 콜라가 입에서 사라져요. 입에서 사라진다는 건 뭐야? 청사탕 콜라. 입안에서 기화예요. 자 이번엔 좀 전에 수경낭자전은 이제 봤으니까 현대시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시험범위 아니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너네 내신 대비 내신 범위는 아니고 과거에 고3들이 봤던 6월, 9월 수능 평가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게 돼요. 수능에서. 그리고 이런 거 흉내내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신에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푸는데 좀 필요한 좀 더 잘 적응하고 잘 풀 수 있지. 자 보자. 소설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는 했고 시의 경우는 일단 제목부터 보고요. 제목부터 보고 월훈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잘월. 맞아, 그거는. 훈계훈. 자,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그 뜻이 어휘풀이로 있으면 좋겠는데 어휘풀이로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월훈이라는 작품이 EBS에 들어있던 작품이었어. EBS 50% 연기되잖아. 근데 EBS에 이 월훈이 들어있을 때 월훈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어휘풀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어휘풀이 있으니까 야 너네 EBS 공부 다 했을 거 아니냐. EBS에서 어휘풀이 해준 건 내가 굳이 씻지 않을게. 해서 출제 문제를 낼 땐 그것들을 빼고 내는 겁니다. 그럼 EBS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3 올라가게 되면. 고2는 고2는 그 해에 시험 안 보잖아, 수능을. 그래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수능 특강은 그 해 나온 수능 특강을 연계시키는 거지 그 전년도에 나온 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너네가 언제 때 수능을 봐? 내년. 고3 때 내년 보잖아. 내년에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 그때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면은 50% 연계, 하루까지 내려갈 50% 연계, 50% 연계. 50%는 자, 6작품 중에 3작품 연계. 나머지 3작품은 비연계로 나오는 거야. 그럴 땐 뭐 해야 돼? 그 자체로 시를 읽는 능력, 실력, 소설을 읽는 실력 그 자체로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 아는 작품이 늘어나는 게 좋다. 연동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는 기본 커리큘럼은 뭐냐면 기출. 최소한 3개년 정도의 기출. 6월, 9월 수능. 3-4번 보는 거. 보면서 뭐 해줘? EBS 교재 공부해 주는 거. 고3 올라가면 EBS 문학이나 독서를 뭘로 할 거다? 내신에서 학교에서 낼 거야. 어차피 공부해야 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어디까지 갔지? 월훈.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보기 박스가 있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이런 2가지 과정으로 풀려요. 자, 작품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보기 박스가 주어졌을 때 1번 선지가 나오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도 작품을 읽고 보기 박스를 읽었는데 선지를 읽고 바로 확인하러 들어가지 마세요. 뭘 생각해라?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주고 머릿속에 생각한 그 내용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부터 뭐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읽고 보기를 다 읽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도 선지를 읽고 나서 일단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올려주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러 들어가자. 일단 기본은 자, 한 번 더 갈게. 그럴 때 1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라고 한다면 자, 어디 작품을 인용하고 보기 박스의 내용을 인용해서 실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여기랑 여기. 그럴 때 어떨 때 틀려? 작품의 내용을 아무리 잘 실었어도 보기의 내용을 잘못하면 틀릴 거고요. 보기의 내용을 잘 실었어도 작품의 내용을 잘못 설명했으면 그것도 틀리겠지. 그러니까 둘 다에 보기로 속아낼 수도 있고 작품으로 속아낼 수도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품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로 들어가서 속아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진짜 내신 문제처럼 쪼잔하게 이렇게 내게 됩니다. 수능 문제를 어떻게? 보기만 가지고 잘못 활용해서 틀리게 내는 작품을 이해 못했어도 답을 풀어낼 수 있는 보기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들어와요. 수능에서 보기 문제가 이 문제가 지금
아직 우리는 시도 안 받고 보기도 안 받지만 이 문제는 보기 박스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답이 솟아지는 지문입니다. 문제예요.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23번. 바꿀 수 있어요. 네, 23번 문제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보기만 가지고서도 보기를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로서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늘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보기 박스 달린 건 작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 돼. 이해되지? 자, 확인해보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23번의 답은 뭘까요? 4번. 네,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자, 그럼 봐봐.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이거는 작품 안에 있는 거 갖다 쓴 거고요. 보기 박스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군. 그래서 보면 여기에 노인의 무슨 외딴 집에서 살고 적막한 산골 마을 그곳에서 삽니다. 산골 마을이니까 그 마을을 이 마을이라고 한다면 아주 깊은 산속에서 없는 마을이 여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사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보기 어려울 장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적막이라는 단어는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고요 플러스 쓸쓸. 산골 마을에서 사는 노인. 외딴 집에서 사는 노인. 됐죠? 이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길 슬개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지란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 자, 거기서는 한 명의 노인 홀로 떨어진 집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쓸쓸함, 그 노인의 모습이 자, 그런 노인의 모습과 노인을 통해 노인의 삶, 쓸쓸함을 드러내요. 외딴 집, 적막한 공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봉당, 콩깍지라는 시골틱한 분위기. 향토정은 시골입니다. 시골의 정경은 풍경 속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유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향토적 정경,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래 나오죠? 적절.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지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 자, 노인의 감각까지는 듣고 온기를 떠올리는 건 노인의 감각과 관련이 있는데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인은. 근데 보기박스는 어때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의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받아들이는 거야. 자연스럽게가 틀렸어요. 잘 판단하세요. 자,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는 노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낯설게 느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낯서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연스럽게 이해됐니? 네.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 일상은 낯설게 느끼는 겁니다. 일상은 낯설게 느껴. 여기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거기가 틀리죠.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판단한 거 맞아? 4번 선택. 받아들이는 어때? 자연스럽게 낯설게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도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보기 박스 있을 때 작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만큼은 한번 해봐라. 이해됐지? 자, 선생님 몇 문제? 수능은 전체 45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우리가 지금 풀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해보죠. 선생님 저 근데 모의고사 풀 때마다 시간이 없는데 수능에서도 이러면 어떡하죠? Recording in progress. 자, 보죠. 7시 반까지 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27번 문제 잠깐만 보는데 27번 문제는 자, 여기는 완전 정반대 유형인 거예요. 보기 박스긴 한데 보기 박스의 내용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야. 유사와 대립이 뭔데? 왜 몰라? 유사는 비슷한 거 대립은 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면 1번 선지를 잠깐만 보면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과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 자, 이 선지가 맞다 칩시다. 대비는 뭐예요? 서로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얕고 이게 선지가 맞다고 칩시다. 얘는 깊고 그래서 차이가 날 때 그럼 뒤는 무조건 맞겠죠. 차이니까. 대조는 비등비등한 거예요? 대조, 대비, 대립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다 비슷한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뭘 찾아야 돼? 앞에가 맞으면 뒤는 무조건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두 마을과 마을이 과연 얕고 깊은 것을 서로 다른 것인지를 본문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시 전체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절 다운표 친데 찾아 들어가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쭉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1번 선지만 적절한지만 확인해 볼게요. 1번 선지 보면 뭐가 나오니? 허방다리 들면 보이는 말, 갱속 같은 말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자, 봅시다.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는 있어. 이런 데 있어도 보이진 않아. 허방다리를 드러내야 보여. 그 마을은. 그러면 이 마을과 이 마을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 갱속 같은 마을. 이것도 어때요? 같은 마을이에요. 이해되죠? 이 마을과 이 마을은 같아요. 지금. 같은데 얕고 깊음의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식으로 골라내봐. 나머지 2, 3, 4, 5. 시간 드릴게요.
다운아, 너 시험을 어떻게 봤냐? 다운이 몇 개월 만에 한 번 봤던 얼굴 직접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 60점대요. 아, 문제를 별로 안 풀었나? 제 공부 하루 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 아, 조용히 좀 해. 됐니? 아니요, 잠깐만요. 5초, 15초만 기다리세요. 모르겠는데요. 야, 잠깐만. 확실하게 지워지는 건 없어 혹시? 있어요. 확실하게 지우는 걸 일단 1, 다시 2, 5, 1, 2, 5. 지금 3, 4 약간 개 쉬운데? 4번? 아, 잠깐만. 의미를 생성한다는 게 원래 있던 4번이다. 맞죠? 잠깐만 기다려. 의미를 생성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새롭게 이 의미를 만들었던 건데 이거 3번은 원래 있던 의미를 보고 깨달은 거야. 아닐까 조심스럽게. 해볼까요? 자, 무랑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고 있느냐? 아닙니다. 깎고 있어요. 걔네 들어요. 둘 다 깎고 있죠? 대비가 없습니다.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그럼 대비가 아니라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라는 말이 아예 틀렸습니다. 자, 일단 그거 제끼고 3번 선지가 좀 어렵습니다. 9개의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유사한지. 유사하더라도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면 9개의 대륙 1만 개 나라가 쉼표로 연결됐지. 쉼표는 그리고예요. 그죠? 비슷한 걸 나열합니다. 일단은 유사합니다. 일단 유사해. 그런데 여기를 천하의 지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읽어볼까요? 많다. 자 봅시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점이 뭐야? 얘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 뭐야? 천하 세계 지도를 봤더니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가 바다 사이에 있고 그 중에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 헤어레이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온 나라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서 산다? 물 가운데. 그렇지. 지도를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런데 갈매기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서 사는 거야? 물 가운데. 네, 물 가운데 사는 거야. 왜? 그냥 봤을 땐 몰랐는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거지. 그럼 천하의 지도는 뭐예요? 세계 지도. 자, 깨달은 점,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는 수단, 계기가 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거울을 보고 나의 잘생김을 깨닫듯이 거울을 보고 나의 잘생김을 깨달았어. 거울 이꼴 잘생김이 아니잖아. 네. 거울이 곧 깨달음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해되지? 네. 거울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동안에 몰랐던 내 잘생김을 깨달았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선지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천하의 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어. 납득되지? 그런데 여기 봐봐. 3번 선지는 여기까지 맞거든? 근데 바다 안에 있는 여기까지는 맞아. 게 뭔 말이야? 이 얘네들이 다 땅이잖아. 그 땅들이 다 어디 있어? 바다에 있잖아. 바다 언더가 아니라 바다.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 있지. 바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속이라고 해도 바다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 바다 안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아니 나만 궁금한 거야? 왜?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요. 자 봐. 다 알잖아. 이게 세계 지도야. 예를 들어서. 그지? 어떤가? 상관없어. 전 해양 화산처럼 바다 속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이거 봐봐. 이 대륙들이 다 어디 있어? 바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 세계 지도를 보고 아무리 넓은 땅덩어리도 어디 있을 뿐이다? 바다. 바다 안에 있을 뿐이다. 세계지도에서는 세계 지도를 보고, 아니 세계 지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근데 실제로도.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그건 잘못 읽었어. 자, 봐봐, 잠깐만. 근데 그럼 여기까지 맞아. 얘네나 다 세계 지도를 봤더니 바다 안에 있는 육지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여기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아? 바다 안에 있지. 바다 안에서 산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러한 깨달음, 이 선지 봐봐. 천하의 지도라는 게 새로운 의미. 이 선지가 맞으려면 천하의 지도 이꼴 의미여야 돼. 아니네, 수단이었잖아. 그래서 아닌 거야. 아니라고요? 이게 틀린 거야. 3번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납득돼? 무슨 얘기인지? 수단이 거울이 잘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자, 답은 4번입니다. 거짓말. 답이 왜 4번이냐? 5번 보세요. 창문은 모가빛 그리고 긴 밤 밝은 거 어둠의 대비인 거 맞겠죠? 네. 이건 안 찾아봐도 되는데 이 둘이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려면 갈매기는 크고 해오라기는 작아서 서로 달라야 됩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같이 날아다니는데. 같이 나왔죠, 나란히. 네. 갈매기와 해오라기 작은 나라는 얘네 같았대. 그러면 와나 과로 연결됐으니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유사한 거죠. 그럼 최소한 얘가 만약에 헷갈렸다면 이 문제가 헷갈렸던 27번은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렸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아니 3번이에요. 제가 자, 잠깐 기다릴 테니까 24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소리 하다가 보니. 거기 어휘풀이 있습니다. 거기 어휘풀이 있죠. 근데 이거 어휘 풀어준 거 맞아요? 원래 그래, 얘네들이. 동네로 꼬도. 어슴푸레하다고. 조마롭다.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가는 나라는 거. 조마롭다. 거기 나와 있잖아, 조매롭다. 조마롭다. 나와 있어. 아니 지금 조매롭다 위에 밑에 어휘풀이 있잖아. 소도하고 불안하네. 알겠어. 버스. 25번도 원래 해줘야 되는데 25번은 내가 그냥 푸는 시간 안 주고 그냥 바로 설명하고 끝낼게. 오늘 몇 명이나 빠진 거야. 다 이렇게 놀러 갔어. 가족끼리 놀렀으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유진. 저 오늘 엄마랑 목욕탕 안 가고 여기 왔어요. 잘했어. 원래
어린날 때는 할머니 때 가는데 안 가고. 오. 누가 다 한번 보여줬어요. 아 진짜. 와 6명이나 오늘 빠졌네. 아니 7, 8명, 8명이나 빠졌네. 역대급으로 빠졌는데. 영상 올려야지. 응? 브이로그 찍어주시면 돼요. 어떤 거? 브이로그. 브이로그? 자 봅시다. 시는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 변화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럼 보면 24번에 4번 선들 보시죠.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의 함축된 정서와 상반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붉은 발자국의 함축된 정사와 하얀 넋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야 돼. 상반이니까. 이 선지가 맞으려면. 근데 보죠.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요게 한 문장. 그리고 닮고 발자국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었어. 자, 외로이 자랐어. 그리고 여기에 눈물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요 외로움 때문에 생긴 거야. 발자국은 왜 붉어? 어쨌든 붉은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여 있어. 눈물을 흘렸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이때 붉은 발자국에 고여 있는 눈물은 어떤 감정과 유사한 거야? 외로움. 오케이. 그러면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이란 감정과 하얀 영혼, 하얀색 정신 또한 어떻겠어? 같아요. 자, 맞아. 그리고로 연결된단 말이야. 여기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유사해. 4번이 답이죠. 답은 4번이야. 이게 상반될 수가 없어. 자, 마지막 볼게. 자, 여기 봐봐. 내 어린 날은 뭐뭐같이 내 어린 날은 아른아른 거린다. 그럼 여기 봐봐. 연과 연실은 뭘 의미해? 연과 연실은 어린 날. 어린 날인 거야. 진짜요? 의미가 같은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볼게. 연실은 어떻대?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실. 오케이. 흰 연은 그새 높이 아실아실 떠놀았다. 내 어린 날. 자, 흰 연이 아슬아슬 떠놀았다는 것도 뭐야? 자, 앞에 내용 봐봐. 연과 연실이 비슷하죠? 네. 그게 어린 날에 대한 언급이죠? 네. 자, 뒤에 이 연도요. 연과 연실은 유사하겠죠? 네. 맞잖아. 어떤 걸로? 내 어린 날로. 그럼 연실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네. 아슬아슬도 뭐예요? 불안 초조. 어떤 게? 내 어린 날 또한. 여기까지 납득돼? 여기까지 되지? 그럼 봐봐. 25번을 봐. 디귿.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 디귿. 아슬아슬이? 아니죠. 자, 아슬아슬은 뭐랑 의미가 같아? 위태롭고 초조한. 여기. 조매롭고랑 묘사한 거야. 자, 이게 어디서 나와? 1연에서 어땠어? 연같이, 연실같이 내 어린 날은 아슴푸레하다. 그럼 다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야. 2연에서 연실을 뭐라고 얘기해? 조매롭다라고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흰 연이 아실아실 떠는다는 것도 뭐야?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는 뜻이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답은 4번. 아니 4번이 아니라 3번. 얘는 4번.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잡지 있으세요? 잡지? 이거 좀 숙제로 괜찮아요. 풀어오면 돼요? 숙제로? 괜찮아요. 얘네 숙제로 풀어올 수 있으려나? 아니 이제부터 숙제 좀 내주세요. 애들이 빠져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아, 좋아. 들어야 돼. 온라인 자식. 알았어. 미치기가 않았네. 자 이거 숙제로 합시다. 자, 숙제로 해오세요. 싫어요. 나안 해요.